어떤 거는 개인 투자를 하면 양도세가 세겠죠. 그리고 공동 투자를 하면 양도세가 낮아지나 기간은 2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점. 낮추려면, 일반 과세로 되려면. 하지만 법인은 이제 이와 같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미 다 입금됐죠? 입금됐을 거예요. 그거 다 제하고. 자, 사실 1,000만 원 받아갔을까요? 제가 계산 안 한 게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 대출이자? 대출이자 좋아요. 또 대출은 아예 언급도 안 했죠. 또 취득세 계산 안 했죠. 아, 양도세도 계산 안 했네요. 아, 훨씬 조금 가져갈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경매를 배운 지가 꽤 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는 너무 초보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도 해. 양도세 내고 나면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말을 제가 진짜 그런 뭐라 그러죠? 댓글? 이런 게 있어요. 양도세 내고 나면 마이너스래. 뭐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자, 볼게요. 양도세는 남아야 내는 거예요. 남아야. 제발. 안 나오면 한 푼도 안 내,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고 나서 마이너스가 된다. 액면은 남아 보이지만 이런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양도세는 안 나오면 안 내요. 예를 들어서 1,700에 사갖고 1,700에 팔았어요. 그럼 안 내요. 안 내니까, 그렇진 않으니까, 그 세금 같은 것도 다 감면해 주니까, 그런 일은 없고, 양도세를 냈다는 건 일단 남았다는 얘기고요. 양도세를 일반적으로 조금 냈다, 그러면 조금 남았다는 얘기고요. 어마어마하게 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계획. 아,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양도세를 조금 내야 되겠다. 내가 신입 기수들 모아놓고 양도세는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조금 내는 게 좋아요, 이러면 조금이요, 다 그래. 아니에요. 많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아, 양도세 20억 냈다. 그럼 그 사람 대박 난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이제 처음 살 때 취득세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건 네이버나 어떤 이런 통합 사이트에 가면 취득세 계산기 이렇게 치면 금액만 넣으면 계산기가 딱 떠. 금액이.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 계산기는 좀 잠깐 없애고 열어놨는데, 요거네요. 일단 취득세부터. 이 취득세율은 이것도 제 게 아닌데, 그냥 뭐 일반 블로그인지 카페인지 그냥 눌러갖고 갖고 온 건데, 그냥 치면 다 나와. 근데 옛날 거거든요. 좀 옛날 건데 우리 이 공장은 똑같아요. 세율이.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긴 안 나오네요. 일단 주택 외 유상취득이라는 건 매매나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보면 뭐 취득세가 4%, 농특세가 0.2%, 교육세가 0.4% 해서 총 4.6%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9억 7천에 샀기 때문에 4,462만 원이 4,462만 원 맞죠? 4,426만 원이 이제 취득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아까 9억 7천만 계산하면 안 되고 9억 7천 플러스 4,400만 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700만 원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하면 1,800만 원에 육박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세율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뭐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대한 뭐 설정비라든가 등기하면 등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5% 잡으라고. 5%. 그러면은 4,85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낸 걸 영수증을 보니까 4,725만 1,862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5%는 채 안 되는데 조금 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내면 또 기분 나쁘니까 한 약 5% 정도 잡으세요. 그럼 되고, 치셔갖고 본인이 이제 주택이 있다, 주택을 살 거다, 농지를 살 거다 이런 거에 있어서 적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들기고 그냥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세금부터 다 끝내고 할게요. 자, 양도세를 이렇게 눌러보니까 양도세는 우리가 지금 얼마 남았죠? 5억 9천 남았죠? 5억 9천 남았으니까 맨 밑에 있는 5억 초과예요. 5억 초과. 그러면은 이 주택으로 안 보고 일반 세율을 42%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5억 9천에 42%. 그러면 2억 4,7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열심히 계산한 거에서 우리가 1,000만 원 가져간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취득세 뺐으니까 1,000만 원 좀 덜 가져가겠죠? 그래도 1,000만 원 넘게 가져가겠네. 근데 양도세가 여기서 40%를 내야 되니까 한 600만 원 가져가야겠죠. 600만 원도 채 못 가져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1년 미만 이렇게 나오죠? 1년에서 2년 미만. 이 밑에 있는 거는 2년이 넘어간 상태의 양도세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일로 옵니다. 1년 미만은 50%입니다. 그러니까 42%보다 더 넘는 거예요. 게다가 맨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부과예요. 그럼 총 이걸 더하면 여기에 10%니까 5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돈보다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우리 얼마나 됐다고? 약 반년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1년 미만이죠. 그러면 이제 2억 4,700만 원의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3억 2,400만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거죠. 그럼 5억 9천 벌어서 3억 3천을 이제 거기다 갖다 내는 그런 겁니다. 해보세요. 재밌어. 내가 양도 쓴 거는 이게 지루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하는 거야. 내가 막 세율 적용하고 내가 신고한다? 그럼 이제 결론은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나라에서 갖고 가는 게 더 커요. 그리고 그걸 신고하고 돈도 내가 갖다 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낸다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가져가잖아요? 그럼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그거를 뭐 몇 억이든 이렇게 내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처음에 한 이렇게 1년 미만에 판 걸 한 4억 정도를 냈던 적이 기억나는데 그때 그걸 은행에다 갖다 내는데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 내가 계획 잡고 내가 돈 투자해서 내가 매수자 맞추고 다 했는데 국가가 나보다 더 가져가? 좀 이상하다.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공동투자예요. 공동투자도 이건 똑같아요. 1년 안에 팔면 50%예요. 그래서 공동투자를 할 때 항상 제가 2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파는 거예요. 자, 얼마에 팔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에 얼마가 쥐어졌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보통 기본 시간은 2년. 2년이라는 그 정한 건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의 2년이다. 그러면 그건 장기 투자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6개월 만에 1,000만 원 벌어갔다니까 너무 신나죠? 나는 내 주장만 할 수 없는 게 또 이 자리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수준을 끌어올려서 진짜 높여놓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수준이 여기 있어. 내 수준은 여기야. 나한테 오라니까 못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리고 여러분들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야. 난 한 5년 10년 갖고 가고 싶어. 근데 난 이것도 계속 끌어올릴 거야.
어떤 이제 진짜 부자가 나와야 돼, 우리에서. 뭐, 수익률이 뭐 수백 프로다. 이건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1,000만 원 벌어가셨어. 그래갖고 뭐, 2만 원 수익률이 어딜 가도 없지. 하지만,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냐고. 1,000만 원 가지고. 저는 최고의 수익률, 이건 당연히 지금 실현하고 있는 상태고, 진짜 부자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나랑 같이. 잠깐 제 목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을 2년으로 잡고, 2년이 지나면 똑같잖아. 근데 42%나 55%나 10% 정도 갭은 있지만 똑같은데 왜 공동투자를 하느냐? 양도세는 그 부동산을 팔아서의 총액이 아니라, 총액의 양도 차익이 아니라 개개인이 갖고 가는 돈의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갖고 갔죠? 약 1,000만 원 갖고 갔죠? 1,000만 원은 어디예요? 세율 6%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억 9천 남았으니까 42% 내야 되겠네. 아니, 여러분들은 1,000만 원 갖고 갔잖아.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니까 6%. 그거 외에도 또 공제되는 게 또 있어. 양도세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어요. 그럼 수익률은 높지만 남는 금액은 1억이죠. 그럼 여기서 내는 거야. 어디 갔어? 요거 35%. 10억에 사서 11억에 팔았어. 수익률은 아까보다 훨씬 낮지만 또 이거 내는 거예요. 수익률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수익금으로 따집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1,700 해갖고 2,800 받았죠?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기록했지만 남는 총액이 작다 보니까 세금은 작게 내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빼트린 게 있죠? 뭐예요? 이건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2년 안에 파는 걸 중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100만 원이 남든 1,000만 원이 남든 무조건 반띵. 반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나오면 550만 원 갖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 투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낚시를 누가 받았다고? 주식회사 구프랜드가 받은 거예요. 그 법인과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건 이 법인과 썼던 공증계약서란 얘기입니다. 법인은 뭐냐? 법인은 이제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법인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를 내요. 법인의 수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세율은 하나도 안 맞고 법인세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돼요. 20% 내니까 하나도 안 맞고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하죠. 이거 중과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투자 또는 우리 학원에서 투자하는 것들도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거는 개인 투자를 하면 양도세가 세겠죠. 그리고 공동 투자를 하면 양도세가 낮아지나 기간은 2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점. 낮추려면 일반 과세로 되려면. 하지만 법인은 이제 이와 같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미 다 입금됐죠? 입금됐을 거예요. 그거 다 제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제가 2년을 잡는 이유는 일반 과세도 일반 과세지만 보통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일반인들은 경매는 이렇게 싸게 사고 요거 먹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남는 건 다 이거예요. 여기서 남는 거야. 여기서 남는 거는 더 적고 뭐 경매 1억, 10억짜리 1억에 살 수 있어요? 나 말고 일반인들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10억짜리가 20억은 된다고. 그러니까 초보 때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점점 실력이 좋아질수록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히 생각해야 된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